대사 1번이 돼요. 대사 1번. 한 번 크게 죽으라 하는 중국 어떤 선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8개로 이렇게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가지고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뿌리 속에 있는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묻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아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려야만이 이 모든 이런 나무다 눈이다 하는 이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행이 있고 행이 있어 가지고 식이 있고 식에서 명색이 있고 명색에서 육입이 있고 육입에서 촉이 있고 이렇습니다.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고 명색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무입니다. 명칭과 물질이니까. 그래서 문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이 세 개가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이 무명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색계라고 하는 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해탈을 이루는 데는 첫 번째가 무색계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서 봐야만이 이 앞에 있었던 이 색계의 현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미비설 신이 색성한 미촉법이라든지 이 또 오온 세, 수, 상, 행, 시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밑에 7번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7번 형상과 소리와 맛들, 냄새들과 감촉들 그리고 생각의 내용들은 탐욕과 진해와 우치의 6가지 대상이라고 분별된다.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 6가지 감각 영역은 삼독, 탐진치, 삼독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의 근본이다. 이 육입으로 인하여 정과 부정의 뒤바뀌어 보는 마음이 생긴다. 여기서 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좀 해석이 좀 이상해집니다. 정과 부정의 뒤바뀜이 생긴다. 이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에요. 이렇게 허상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전도된 시각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된 시각 때문에 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과 부정의 뒤바뀜이 생긴다. 정과 부정의 뒤바뀜으로 인하여 탐진치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답이라 색성향 위촉 그리고 법은 그 자체의 6가지는 모두 공하여서 해설문이나 꿈과 같고 신비로와 같은 것이다. 그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게 전부 허상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 그리고 생각의 내용은 법입니다. 법은 오직 신비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햇살문이나 꿈과 같다. 밑에 있는 9번 이처럼 6가지 중에는 어떻게 정이나
부정이 존재하겠느냐. 마치 환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같고 역시 거울 속의 모습과도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이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나 부정이 존재하겠냐, 이런 그 청정하다, 청정하지 못했다, 너나 이 양변으로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유깁이라고 하는 건 색상 미촉법 아니비설신이 유깁이 헛개비와 같고 비친 모습과 같다면 거기에 유깁의 정의다, 부정이 역시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그 유깁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색선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있느냐면 이것이 전도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은 색과 성과 향과 미와 촉 그리고 법은 그 자체가 아직 마음과 합하지 않았을 때는 공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렇게 식과 이렇게 안과 색과 식이 이렇게 그 서로가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안식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는 공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과 합하니까 허상이 생기는 거죠. 햇살 무늬와 같고 꿈과 같으며 헛개비와 같고 거울 속의 모습과 같아 단지 마음을 홀리는 것이지 그 실체가 있지 않다. 이처럼 6가지 감각 영역 가운데 어떻게 정의나 부정이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품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10번을 보면은 정의 상, 깨끗함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인하지 않는다면 부정은 없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있는 용어예요. 서로가 상대성으로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은 없다. 정을 인해서 부정이 있으니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넘어갑니다. 정,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는,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똥은 더럽다고 하는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 없으면은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를 의지해서 성립되는 것이지 이 자체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에 의존하지 않는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에 조건으로 하여 정이 있다고 우리들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설명, 만일 깨끗함을 인하지 않는다면 먼저 부정,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인해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부정은 없다. 다시 설명해 보자. 그 다음에 11번 부정을 인하지 않으면 정도 역시 없다. 부정을 인하여서 정이 있으니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분명히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깨끗하지 못한 똥밭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럼 똥밭에 들어갔을 때 더럽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이 죽어버려야죠. 그래갖고 똥을 먹어도
내가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이야 하는 마음을 먹고 본다고 하면 못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즉 말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 한은 그 더러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먹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놔버렸을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죽는데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됐을 때에 번뇌의 뿌리가 뽑혀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밑에 있는 11번 부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상대성이니까 그것에 조건으로 하여 연으로 하여 부정이 있다고 우리들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은 결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그 설명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일 부정을 인하지 않으면 미리 정이 일 수 없는데 무엇을 인하여 정을 설하겠느냐? 그러므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해 보자. 12번까지 하겠습니다. 만일 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미암아 탐욕이 존재하겠느냐? 그러니 양변으로 나눠진 그 삶과 죽음,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양변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탐욕이다, 화다 이런 것이 존재하겠느냐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만일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미암아서 친해 화를 내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밑에 있는 12번 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탐욕이 존재하겠는가?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해가 존재하겠는가? 그 밑에 있는 설명 정이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나 진해가 생기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걸리고 묶일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이유도 다 압니다. 이렇게 이유도 다 알고 하는 방법도 다 알고 이러면은 이제 공부는 다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과감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내 의지예요. 실천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면은 일체가 번뇌가 없겠구나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의문 의심이 이제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승부를 합니다.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생에 노력을 안 하면은 늦어지겠죠. 늦어지겠지만은 이 이치를 알면은 반드시 승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도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닦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닦여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바른 이치를 알고 바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아는 이것이 정견이라고 해서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갑니다. 바른 견해만 생기면은
내 마음은 계속해서 닦인다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불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